권력을 위해 많은 부족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던 고대의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아케론 왕국이라는 어둠의 제국이 존재했으며 그들은 가면을 만들어내고 필멸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얻었습니다. 모든 부족들이 갇혔지만 야만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케론과 그 왕을 무너뜨리고 악한 가면을 여러 조각으로 부수었습니다. 그 가면은 반지의 제왕 아류 가면 조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면 조각을 모두 손에 넣지 못하도록 야만인들은 그것들을 전 세계에 흩뿌렸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숨겼습니다. 그러나 수세기가 지난 후 한 남자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면을 재조립하고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 계시가 인류에게 주어지자 코난이라는 이름의 작은 아기가 치열한 전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야만인 전사 중 가장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부담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수염없는 제이슨 모모와 닮은 꼴이 될 것이라는 예언도 받습니다. 아기 코난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자라면서 사춘기에는 다소 경솔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일상적으로 부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의 아버지로 현재 부족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코린도 포함됩니다. 물론 코린은 매번 장난꾸러기 아들을 용서해주는데 그가 매우 편파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코린은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품게 되고 코난의 잠재력을 시험하기로 결정하여 그가 실제로 그들의 부족 전사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험을 위해 코린은 코난과 여러 다른 청소년들을 눈 덮인 숲으로 보냅니다. 그들에게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 온전한 새알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지시합니다. 사나운 청소년들이 할당된 임무를 수행하느라 바쁜 동안 원시 부족이 숲의 두꺼운 눈 속에 숨고 있다가 무해한 아이들을 보고 너무 놀라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집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고 주인공인 코난이 적 부족에 홀로 맞서려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코난은 무자비하게 적들을 모두 처치하고 침입자들의 잘려진 머리와 무사한 알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온다. 그로 인해 그는 시험의 승자가 된다. 보상으로 코린은 코난에게 자신의 검을 만든다. 먼저 검과 연기하도록 조언하며 검술을 마스터하는 법을 가르친다. 몇 주 후 뱀 종교라는 또 다른 부족이 군대와 함께 코린이 다스리는 키메리아를 침략하기 위해 오고 잔인한 전쟁을 시작한다. 결국 잔인한 부족의 수장 코린이 적의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코난의 눈앞에서 끌려간다. 진은 코린에게 가면을 재조립하려는 계획을 밝히고 이미 많은 조각을 모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코린이 그 조각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코린에게 요구한다. 하지만 진이 코린에게 조각을 강제로 뺏기 전에 코난은 그곳에 몰래 들어가 진을 공격하며 그의 순진한 행동이 아버지를 구할 것이라고 희망한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수적으로도 능력에서도 열세인지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그들에게 잡히고 만다. 진은 코린의 얼굴에 녹은 용암을 쏟으며 고문을 시작하고 코난에게 이 잔인한 장면을 보게 한다. 진이 어린 딸 마리크는 자신이 마녀임을 밝히며 마법의 힘으로 그 조각을 발견한다. 진은 목표를 달성하며 딸과 함께 축하하고 그 사이에 코난은 아버지를 구하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아버지가 녹아 죽어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본다. 그는 아버지를 살해한 진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하고 아직 젊기 때문에 먼저 다음 20년을 준비한다. 예언처럼 코난은 수염없는 제이슨 모모아로 변신하고 용병그룹과 함께 일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는 용병그룹과 함께 급습에 나가고 강력한 코난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된 후 인근 도시에서 축하 연회를 엽니다. 그곳에서 코난은 술에 취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때 익숙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 익숙한 얼굴이 짐의 부하 루시우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코난은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뱀 종교의 루시우스는 일라샨이라는 특정 도둑을 찾고 있다고 밝히고 코난이 그 이름을 알아내자 그는 일라의 공범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일부러 루시우스의 군대에 의해 일라와 함께 붙잡힙니다. 그와 일라 모두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힘으로 감옥 구역을 뚫고 루시우스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는 짐의 현재 행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루시우스를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짐이 악의 제국 아케론의 순수 혈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의 진정한 힘을 아직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짐은 아직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코난은 짐이 마스크의 진정한 힘을 손에 넣기 전에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코난은 다른 죄수들의 도움으로 루시우스를 잔인하게 처치합니다. 그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을 주고 용병 그룹과 제외합니다. 한편 수도원에서 아케론의 후손인 테메라라는 여성이 예언자로부터 그녀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 남자가 곧 그녀를 아케론으로 데려가 그녀의 운명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시에 짐이 그의 군대와 함께 그곳에 도착합니다.
테메라를 찾으면서 여기저기 파괴를 일으키고 테메라는 뱀 종교의 일원처럼 가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명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혼자 재빨리 탈출합니다. 뱀 자국으로 가득한 그녀의 마차가 근처 숲에 도착하자 지나가던 코난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테메라가 그의 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녀가 뱀 종교에 쫓기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녀를 친구로 만든다. 그들을 막아 그녀를 구하고 그들의 리더인 레모를 추적한다. 20년 전 짐의 큐마니아의 딸은 지금 매우 추하게 변한 모습을 드러낸다.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그리고 무자비하게 수도원의 모든 여성을 도살하기 시작한다. 짐은 숨어있는 예언자 파서를 찾아내고 그가 열광적인 예언을 위해 아내를 죽였다고 고발한다. 그리고 파서가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려고 할 때 짐은 그를 처치하고 순수 혈통을 찾는 임무를 계속 진행한다. 한편 코난은 드디어 레모를 물리치고 그를 포로로 잡아 짐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게 한다. 테메라는 코난에게 자신이 아케론의 마지막 순수 혈통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그녀를 고향으로 데려가줄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코난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테메라를 미끼로 사용하여 짐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하고 짐의 숨겨진 캠프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그들이 캠프에 도착했을 때 코난은 레모를 직접 짐의 캠프 기지로 보낸다.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테메라를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짐과 마리크는 코난을 만나러 가서 그로부터 테메라를 사기 위해 협상하려 한다. 하지만 코난은 거부하고 마리크는 소환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의 소환된 병사들로 코난을 압도한다. 짐은 평범한 멍청한 악당들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코난은 마리크의 소환된 병사들과 싸우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그들 모두를 물리치고 짐은 마침내 자신이 직접 그를 물리치기 위해 나선다. 마리크는 아버지를 도와 코난에게 독을 주입하지만 짐이 그를 죽이려는 순간 테메라는 전투에 개입하여 코난을 구출한다. 두 사람은 코난의 용병 친구 아디스와 그의 배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국가 종교의 뱀들이 그곳으로 기어들어와 완전한 파괴를 일으킨다. 하지만 코난은 뛰어난 검술로 그들을 모두 물리친다. 그리고 짐에게 패배한 직후 세상을 구한다. 코난은 다시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테메라에게 아디스의 일행과 남아있으라고 말한다. 이제부터 상황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먼저 자신의 알을 그녀의 알 안에 넣는다. 그녀가 에밀리아 클락이라고 생각하며 몇 시간 동안 그녀와 자고 나서 그는 그녀와 잠을 잔다. 테메라는 먼저 깨어나 일어나서 떠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의 수면 시간이 별로 즐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동굴 근처 숲을 지나기 시작할 때 마리크가 그녀를 붙잡아 짐의 왕국으로 데려간다. 코난은 테메라가 정말로 임신했음을 깨닫지만 그녀를 구하러 가지 않고 그는 먼저 도둑의 도시로 가서 이전에 만난 도둑인 일라샨을 찾는다. 테메라를 구출하기 위한 임무에서 일라샨이 그의 파트너가 되도록 설득한 후 그들은 모두 짐의 요새로 직행한다. 도둑들의 안내로 그 두 사람은 요새의 숨겨진 지하 입구를 찾는다. 테메라는 마리크로부터 자신이 짐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이 가면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메라의 알은 이미 코난의 아래 위에 차지당했다. 그래서 그녀는 마리크의 제안을 겸손히 거절하고 그녀를 대신 죽이라 말한다. 그러자 마리크는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낸다. 그녀의 피를 사용하여 가면을 깨우고 그녀를 족쇄에 묶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 그동안 코난과 일라샨은 지하 던전을 지나가다가 뱀 종교의 숨겨진 감옥을 발견한다. 포로들을 먹고 있는 거대한 뱀들이 있는 곳에서 물론 영웅인 코난은 자신의 일을 신경 쓰지 않는다. 경비병들을 처치하고 뱀과 함께 모든 포로들을 구출하여 그들의 마지막 죽음을 막는다. 이후 그는 일라샨과 작별하고 지금 성공적으로 짐의 요새에 침투했다. 그리고 테메라가 현재 감금되어 있는 제한된 해골 동굴로 향한다. 뱀 종교는 테메라와 함께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짐은 테메라의 피를 사용해 가면을 성공적으로 깨우고 그것을 착용한 후 힘을 얻기 위한 의식을 시작한다. 하지만 코난은 당연히 그가 원하는 대로 그냥 두지 않고 뱀 종교 신도를 하나씩 처치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야만인 전사와 악당인 평범한 가면, 악당은 마지막 싸움을 하게 된다. 테메라는 마리크에 맞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싸운다. 물론 악당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므로 무기가 없는 테메라는 마법의 마녀에 맞서 꽤 오랫동안 살아남아 코난이 개입하게 만든다. 그는 그녀의 손을 베어내고 그녀를 가장자리에 밀어낸다. 그리고 그녀를 죽인다. 이제 유일한 주 악당이 살아남았으니 남은 것은 코난이 최후의 복수를 실행하는 것이다. 치열하고 강렬한 싸움에서 그는 짐에게 자신의 진정한 원초적 힘을 보여준다. 그를 물리친 후 그는 그를 살아두는 실수를 범한다. 짐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분노는 그가 가면에 힘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 그 힘을 이용해 테메라의 몸을 지배하게 된다.
하지만 코난은 그들이 녹아내리는 용암강 위에 아주 부서지기 쉬운 다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코난은 기지를 발휘해 짐을 죽음으로 떨어뜨리고 그를 용암에 녹아 죽게 하여 완벽한 복수를 실행한다. 마치 코른이 했던 것처럼 코난은 테메라와 함께 무너지는 요새를 떠나 그녀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 왜냐하면 지가 찾는 여성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시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래서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화 요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